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3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 국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청와대 그분을 바라보고 운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나도 박심을 입에 달고 사는데요. 김황식 후보가 박심을 과시한다며 비판했던 정몽준 의원이 이번에는 박정희 생가까지 방문하면서 박심 구애 작전을 펼쳐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선거철 박정희 마케팅 정말 가관이라는 지적입니다. MBC를 망가뜨린 김재철 씨도 가세했군요. 시장에 당선되면 박정희 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했답니다. 김재철 이분, MBC도 모자라 이제는 지자체까지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출발합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 부정선거로 얼룩진 지난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데요. 그런 점에서 선거 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연대 등 전국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민 감시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경고장 보내기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장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쌓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시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면 그 누구도 시민의 한 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로 제주 4.3 사건이 66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4.3 사건이 대한민국 최초 근현대사 박물관인 역사박물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3 사건은 이미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승만의 탄압 지시와 양민 학살 기록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도 역사박물관에는 유물은커녕 사건의 개요나 설명이 단 한 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엉터리 역사박물관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영등포 교도소가 65년 만에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등포 교도소는 민주주의를 외친 수많은 이들이 거쳐간 곳으로 그야말로 민주화의 상징인 곳인데요. 철거 이후 교도소 부지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영등포 교도소는 철거 하루 전인 오늘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요. 고발뉴스가 그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모두 함께 셋! 이런 아픔이 간직되어 있는 곳일수록 지금 아픔을 좀 남겨두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유럽에 폴란드 가면은 아우슈비츠 이런 강제 수용소 같은 것이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거 보기 싫죠. 그러나 하는 것은 바로 그 아픔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역사의 어떤 교훈을 남기자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를 무슨 단지를 만들고 아파트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하고 여기는 좀 그래도 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이면서 역사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오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아시아 언론지표 2013년 한국 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언론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들은 청와대 그분의 불통을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언론이 삼성 등 자본에 지나치게 나약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is the extent of
which again people have mentioned the extent of commercial influence over the media here, which I think is in large part because there's a concentration of commercial power in a small number of groups. And of course, if you have to say one, it will be Samsung. And I think one of the more concerning things in the report is the reference to the fact that those news organizations which reported on the slush fund allegations most thoroughly, according to this report, saw a consequent reduction in advertising from Samsung. And this is worrying because the report also talks about self-censorship, and I've spoken to journalists in this country who say that it is common to self-censor when writing about Samsung because the commercial future of the newspaper can depend upon it. 최근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 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데 가능성을 두고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권과 기득권 언론들은 국가 안보에 마치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다른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방공망이 뚫렸다라고 반응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공망 강화는 필요하지만 조잡한 골동품이 무슨 첨단 스텔스기인 것처럼 둔갑해 국민의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독일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모델이다. 지난달 독일 순방에 나선 청와대 그분의 발언입니다. 한반도와 독일의 분단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남따라하기식 통일 전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씨가 실질적인 방안 없이 통일 외치기에만 급급한 이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박 대통령이 독일 통일을 벤치마킹해서 통일 대박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통일을 배우러 온 박 대통령에게 선 굵은 충고를 했습니다. 통일 당시 동서독은 서로의 삶에 가까웠지만 남북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북한과의 소통과 대화, 열린 마음 등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에 열중하는 정부 여당이 반드시 귀담아 들여야 할 금과 옥조입니다. 평화적 통일, 그 반쪽 몫은 북한입니다. 때문에 통일을 외치기보다 통합 의지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서독은 일찌감치 통합 의지를 실천하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보수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관계를 개선하는 등 폭넓은 대화로 이념적 대립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주민 서신 교환과 상호 방문, TV 방송 시청 허용 등 문화적, 이념적,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통일 당시 동독 경제력은 동구권 국가 중 1위, 서독이 동독과 적극적인 경제 교류를 지속한 결과였지요. 통일 당시 동독 주민소득은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현재 남북한 주민소득 격차는 18배가 넘습니다. 잦은 접촉과 대화, 인적 문화적 교류뿐 아니라 경제협력을 통해 소득 격차가 줄어들면서 동독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198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시위대는 통일을 외쳤습니다. 결국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서독은 통일 대박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통합 의지를 실천에 옮겼지요. 이것이 통일과 통합을 모두 일궈낸 비결입니다. 통일 당시 동서독 관계는 지금의 남북한과 크게 달랐습니다. 서독처럼 해야 합니다. 통합 의지를 실천에 옮길 프로그램 없이 섣불리 통일 대박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 불안감이 태산처럼 밀려옵니다. 실패한 통일, 예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됐던 예멘은 1990년 통일 정부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통일 내각 구성과 권력 분배를 놓고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북예멘이 군사력을 앞세워 남예멘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내전이 종식됩니다. 외견상
통일이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다시 분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예면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독일 방문 중에도 북한 핵시설을 두고 남북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툭하면 욕설과 막말이 오가는 사이가 남북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치는 통일 대박은 돼지 발톱에 칠해놓은 매니큐어처럼 어색할 뿐입니다. 통합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예면처럼 안 되려면 서독처럼 해야 합니다. 고발 리포트 오두리였습니다. 부정으로 얼룩진 국민의 참정권, 너덜리즘으로 전락한 미디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갑니다. 갑갑한 우리 시대를 향해 촌철살인과 같은 직설을 날려주고 계시는 서혜성 교수. 오늘은 민생만을 강조하는 정치권을 향해 민생을 해결하려면 민주주의가 작동해야만 한다. 다시 민생, 민주, 민족, 그 삼민을 이야기합니다. 3분 직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민생을 꼽고 있습니다. 이 봄날 세상 고개 중 가장 높은 게 보릿고개입니다. 이는 농업 생산력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수탈체제가 높인 고개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서 낮추고자 한 이들이 임꺽정, 홍길동, 장길상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회자되는 한 아지랑이 저편 어지럽게 높은 보릿고개는 살아서 가난을 밟고 넘습니다. 오늘 그 보릿고개는 양극화라고 돌려서 말해온 빈부격차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게 경제민주화와 복지입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 119가 있습니다. 불나거나 급할 때 부르는 119와 헌법 제119조입니다. 이 119조가 바로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둘은 운명적으로 어울리는 우연입니다. 이 119는 헌법 준수사항이지 한낱 정치인의 공약 따위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민주주의가 오늘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긋난 말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온전히 획득하지 못하는 한 달성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 순간에도 다들 깨닫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근대 시민의 사회상규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근대의 실현 자체가 몇몇 걸출한 지도자가 영웅적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불특정 다수 대중이 참여하여서 봉건왕조 체제를 쓰러뜨리고 다중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획득하고 내용을 확장해온 가치입니다. 참정권, 노동자 권리, 나아가서 소수자 권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완성체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사와 더불어 끝없이 확대 심화되고 더 구체화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늘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혈액과 같고 그 숨소리는 심장의 고동과 같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작동을 멈추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형식 자체일 수만은 결코 없습니다. 내용이 무너진 민주주의란 형체는 있는데 잠을 잘 수 없는 집과도 같습니다. 근래 한국의 미디어 구조나 선거에서 보듯이 어느 일방의 독점적 지배체제 아래서 수행되는 민주주의란 이미 민주주의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표현의 자유가 외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해도 미디어를 통해 균형과 비판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란 권력의 자유, 시장의 자유일 뿐인 것입니다. 이때 자유란 일방의 자유로 곧 폭정입니다. 상업과 술 마실 권리만을 자유로 할 바에는 이 세상에는 조건이 어떻든 일터와 술집만 있으면 될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학교 사회교과서 수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민족 문제가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20세기에서 오늘까지 민족사의 운명을 틀어지어온 두 가지는 식민지 지배와 그에 이은 분단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적인 행복까지 여기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식민지 잔재는 청산된 적이 없고 분단은 더 강력한 힘으로 오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민생, 민주, 민족 이 세 가지 산민으로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겪고 있는 고통, 또 모순, 나아가 전망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산민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로 맞물린 채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생을 해결하려면 민주주의가 작동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가 부재하는 한 민족 문제인 통일은 분단 논리로 내부 국민을 더욱더 옥죄일 따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할 때 도리어 다른 한쪽에 무너지는 형세가 바로 산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민은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산민을 하나의 지렛대로 들어올리는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받침돌을 삼고 누가 지렛대를 잡을 것인가, 이를 외면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새로 창당한 야당에게는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3분 식사리였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따뜻한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의 한류팬 아줌마들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바로 노란봉투 프로젝트의 조그마한 성의를 전해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분들 이 한류 드라마를 통해 두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 회원들이라는데요. 얼마 전 저희 곽현화 인터뷰쇼 사실은에 출연해 간도 특설 때의 진상을 말씀해 주신 한겨레 김효순 대기자를 초청해 강연을 들은 후 한 사람당 47,000원씩 담은 모두 25개의 노란 봉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념과 국경을 넘은 인간적 유대와 연대,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촛불 취재 천막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낯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